일반적으로는 한 7시간에서 7시간 반 이상은 주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술 먹지 말아라. 과로사를 향한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술 먹고 수면의 질 더 떨어지고, 술 먹으면 우울감 심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드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수님 이제는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해지셔서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애청하는 프로그램 라디오스타도 나오셨더라고요. 아, 네.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라디오스타는 네. 촬영은 재미있었고요. 편집된 내용도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같은 좀 부끄러운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저속 노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잖아요. 또 노인들이 점차 계속 늘어나고 또 네. 건강과 생명의 연장에 워낙 관심이 많은 세상에 네. 아무래도 또 이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를 또 네. 독점하셨잖아요, 거의. 독점하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를 딱 저속 노화면 정희원 교수 딱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 진짜 많이 알아보실 것 같아요, 이제. 예, 맞습니다.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감사하기도 하지만 예. 내 일상생활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 품행을 방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굉장한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국민체력 100에서 저의 그 봤어요. 건강 상태가 털려 있는 거를 이제 공개를 봤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저의 몸 상태는 국민체력 1급에 해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몇 급 나왔죠? 이제 등급 외가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악력이 좀 낮게 나오고, 그 관절 가동 범위가 낮아서 나왔는데, 아마 가을에 다시 한번 측정을 할 건데요. 그때는 아마 훨씬 나아져 있을 겁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훨씬 나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악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전혀 신용을 할 수가 없는 그 입만 살았다. 그리고 다른 이제 운동 관련 거기에도 영상에도 이제 댓글이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몸이 쓰레기인 사람이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냐. 그래서 많은 걸 느끼고 있고. 정말 물론 저는 항상 이슬만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도 않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비정상 소견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정말 정상치 한 가운데 있고 굉장히 건강 상태 나쁘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는 더 좀 조심스럽게 먹고 마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이 그 검사는 엄청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지만 러닝 속도가 엄청 빠르시잖아요. 10km 요즘 또 러닝이 트렌드니까 10km 몇 분에 달리시죠? 10km PB는 제가 가장 39분이고 하프가 하프가 좀 느립니다. 1시간 39분. 이 정도면 진짜 빠른 거죠. 그런데 제 이제 PB가 44분인데 하지만 이제 국민 체력 100은 다양한 걸 보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과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반대로 거꾸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많이 줄이고 근력과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한 운동을 엄청 많이 늘려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속 노화라는 키워드를 이제 가지고 계신 만큼 본인이 이제 저속 노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저속 노화 마인드셋 요 주제로 책을 내셨어요. 사실 저속 노화로 이제 이전에 책을 냈던 것들이 다 그와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 나올 게 있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마인드셋이 붙었더라고요. 요 주제로 책을 출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단독 단행본을 낸 지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책들이 나왔었고, 지속 가능한 나이듦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제가 가속 노화 책이라고 부릅니다. 가속 노화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악순환을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느리게 나이 드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속 노화 식사법 이렇게 단행본들이 나왔었고요. 단독 저서로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은 이제 마인드셋인데요.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고, 처음에 이제 결국에 노화가 속도의 개념이고, 이 노화의 속도가 누적된 것이 결국에는 내 몸의 고장 정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0점부터 점수가 깎여 나가는데, 그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혈압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그 다음에는 암, 심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치매, 파킨슨병 이런 병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돌봄 요구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이 100년을 살면 이 돌봄 요구가 생겨서 삶의 질이 낮은 상태로 오랜 기간 보내는 것보다는 빵빵하게 100년을 채우는 게 좋다. 이런 것이 저속노화고, 실제로 생물학적인 개념이 노화 지연을 제가 번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저속노화가 작년 한 가을부터 굉장히 좀 트렌드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오해를 합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려고 네. 이런 것들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100년 동안 더 즐겁게 살자.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미디어에서 편집을 하다 보면 네. 특히 뭐 예능 TV나 이런 데서 예능 채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런데 아무래도 편집이 많이 되죠.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뭐 콩만 먹는 사람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행복 전도사 뭐 이렇게 네. 돼 있고 막 여러 가지로 좀 이야기 왜곡된 전후 맥락이 다 있는데 예, 싹 사라지고 싹 자르고 이제 뒤에 콩만 얘기하면 콩만 먹어야 된다. 이게 그렇죠. 돼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1번, 2번, 3번만 하면 뭐 죽을 그렇죠. 때까지 무병장수하는데 아. 그러면 그 1번, 2번, 3번을 매일매일 맞아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네. 나머지 욕망은 전부 다 거세해 버려야 된다.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유튜브와 지상파의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생각한 게 유튜브는 네. 촬영 시간이든 뭐 업로드 시간이 우리 채널 크리에이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방송국은 사실 제한된 시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또 길게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버려야 되니까. 버려야 돼. 네. 이게 뭐 방송국이 잘못이라기보단 네. 어쩔 수 없는 한계? 아, 잘못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게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하면 오히려 촌스러워져, 사실은. 아.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인데, 너무 이제 이런 얼개로 해야 조회수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딱 그거를 이렇게 잘라요. 거두절미 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오해, 욕망을 거세한다. 그러니까 노잼 인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저속노화를 이제 상업적으로 사람들이 저속하게 사용하기 시작해요. 아. 제가 그 실버 버튼 못 받은 얘기 말씀드렸죠. 아직도 못 받았어요. 왜요? 거의 50만인데. 왜 못 받았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는 저속한 노화를 하는 채널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정의원의 저속 노화잖아요. 네네. 채널 이름이. 네. 그 저속한 노화라는 거예요. 저속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제 유튜브는 저속한 채널인 거예요. 컴퓨터가 이제 인식을 하기를. 유튜브 측에 말씀하는 말했어요. 안 된대요? 답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한국 혹시 구글에 계신 분 계시면 좀 실버 버튼 좀 주세요. 저 아는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근데 네. 아무튼 간에, 제가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이게 저속노화가 저속한 저속노화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실은 이게 내가 사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제가 항상 중용을 중시하는데 이 저속한 저속노화는 이제 어떤 거냐? 본인의 자사의 화장품을 바르기만 하면 회춘된다. 아니면은 이 실은 저하고 제대로 협업하는 회사들은 상품 소구할 때 이거 먹으면 저속노화 된다고 말 못해요. 요청하시겠죠. 그게 아니 불법이에요, 불법. 식품인데 이거 먹으면 노화가 치유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의 그 홈쇼핑에서 파는 네네. 뭐 영양제를 먹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먹으면 네. 저속노화가 된다 이렇게 해서 막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노이즈가 이제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저속해진다. 그래서 사실은 저속노화가 이런 게 아니다. 알리고 싶어. 그다음 세 번째로,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결국에 자기 관리, 이게 갓생의 일환인 걸로 생각을 해서 챌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사회가 사람의 악순환, 선순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개가 다 조화로워야 사실은 사람이 본인의 24시간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 습관의 선순환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나 문제는 역시나 거두절미 되다 보니까 제가 무조건 뭐 이렇게 운동을 죽어라 하고 뭐 이슬만 먹고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또 저한테 악플을 막 달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그 즐거움의 거세, 이 부분도 오늘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따가 아마 저희 워런 버핏 질문도 좀 준비를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즐기는 거를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그렇죠. 뭐 그런 이제 또 악플도 많이 다시고, 그래서 사라져라. 그러니까 저더러 이제 대중 또는 본인의 즐거움에 대해서 약간 박탈하려고 하는 악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악플을 많이 다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사실은 사회가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내가 나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꾸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내가 삶을 운영하는 원칙, 그리고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 심지어 제가 부끄럽게도 개인 사례까지 오픈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걸 썼습니다. 그 개인 사례 뭐였죠? 제가 결국에 절대 정치적인 의도는 없고, 일단은
의정 갈등이라는 현실이 생겼었고요, 작년에. 저도 그 의정 갈등 관련해서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병동 당직을 굉장히 많이 서게 되고, 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안 되는 과다 보니, 또 의정 갈등 직후에 한 분이 또 사표를 내셨어요. 그래서 원래 의정 갈등 초반에 이제 4명 교수가 있었는데, 3명 되고, 그러다가 또 한 분이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당직에 서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서시고, 그리고 또 저희 윗분 한 분은 또 이제 병에 좀 걸리셔서, 그래서 이제 당직을 서는 교수가 저 혼자 남은 거죠. 한 분과에. 그래서 직장에서 이제 가속 노화의 삶이 시작된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당직 빈도가 점점 이제 이게 좁혀지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2번, 많이 설 때는 3번까지도 병원에서 잠을 자게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먼저 자정에 제가 컵라면을 뜯는 스스로를 관찰하게 됩니다. 당직은 병원에서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잠을 자더라도 어쨌든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의학과 같이 일을 하면요. 뭐 12시간을 일을 한다. 그럼 밤을 샙니다. 확실하게. 근데 이제 내과 당직은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36시간 연속 근무를 합니다. 다음날 정규 외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을 안 자고 완전히 하얗게 새버리면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잠을 자다 깨다 하면서 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선배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콜 받는 환자가 뭐 100명도 안 되는데, 병원에서 우리가 뭐 호텔처럼 재워주고 너 쉬게 해주는 거 아니냐. 거기다 당직비까지 주는데 뭐가 말이 많냐. 이렇게 당직비 별로 안 줄 것 같은데. 거의 안 줍니다. 근데 그분, 사실은 편의점 알바 시급보다 낮은데요. 근데 그분한테 제가 실제로 당직을 한번 그분 당직 안 서시기 때문에 당직 서시면서 1시간마다 계속 전화 받고 깨는 거를 해보시면 이게 수면이 다 분절돼서 잠 안 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자다 깨다를 해도 사실은 이제 그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사이클이 생기냐면 처음에 이제 식사가 나빠지고 그래서 뭐도 병원 밖을 못 나가면 아무래도 가공식품 이런 것들 밤에 많이 먹게 되고 이게 어렸을 때와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제가 20대 전공의 할 때는 당직을 서고 나면 다음날 집에서 꿀잠을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근데 40이 넘어서 계속 그렇게 하니까 다음날 집에 퇴근을 하면 이 과각성된 상태,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빡빡 나와 있는 상태가 가라앉질 않아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면은 위스키를 한 잔만 마시고 자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원래는 교대 근무하거나 과로할 때 술 먹는 게 제일 나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면은 잠 안 자는 거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그게 한 잔이 되고 2잔이 되고 3잔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술 먹고 자고 그리고 또 당직 서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체지방은 늘고 근육은 빠지고 체력은 나빠지고 이제 또 우울감은 심해지고 수면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이 같이 오는 거죠. 그게 작년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직 처음 설 때는 와, 이 밤에 병원에서 논문 더 쓸 수 있겠네, 뭐 책도 좀 더 쓸 수 있겠네, 괜찮아 보이다가 한 석 달 정도 되니까 슬슬 이제 컵라면도 뜯고 그 다음에 안 먹던 술도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서니까 점점 그런 것들이 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1, 12월은 이제 저희 과에서 저 혼자 남았었거든요. 그리고 전임의 선생님 한 분 계시고, 그때는 이 빈도가 너무 잦으니까 막 크리스마스 당일, 그 다음에 뭐 1월 1일, 그 다음 뭐 추석 다 병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진짜 막 죽고 싶죠. 그래서 막 이때는 거의 막 집에서도 난리 났겠네요. 저 이제 사모님과 아이들. 와이프는 막 그만둬라, 그냥 죽는다 이러다가 뭐 물론 그래서 이제 그만두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제 경험이 이게 확실히 느꼈습니다. 제가 물론 과거에도 비슷한 뭐 제 과로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절대로 개인이 아무리 다 정확하게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관리를 잘 하던 사람도 정말 환경이 도저히 안 되면 금세 망가지는구나. 환경 세팅이 되게 중요한 거군요. 네, 세팅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세팅을 그러면 내가 왜 못 빠져나가고 있나. 거기엔 또 마인드셋도 있는 거고 사회가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있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선생님들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사람들은 최근에 실제로 그 조선일보나 다른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서울대 모 교수님 4분이 발표를 하신 건데 뭐 140시간 정도는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일주일당 버티는 게 뭐 당연한 거였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료를 만든 거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도 이 정도는 이제 뭐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들어와야지 왜 뭐 일하는 게 힘들다고 나가서 복귀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140시간이요? 일주일이 참고로 168시간이라서 편도 1시간, 왕복 2시간 출퇴근하면 하루 2시간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에 사실 좀 열악하게 너무 고강도 일을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제가 저는 이제 삐삐 시대는 아니고 피처폰 시대에 살았잖아요. 피처폰 시대에 당직 서고 전공이 했거든요. 그때 전공의의 로딩은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지금 다니는 병원 와서 전공의들 일하는 거 보면 메신저로 사방에서 끊임없이 연락이 와요.
그리고 전산화되어 있는 게 전산이 너무 이게 복잡해져서 옛날에 슬립지에다 오더를 쓰면 제가 이제 1년차 때만 해도 슬립지 쓰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냥 오더를 그날 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산소를 내려줍니다, 간호사님이. 그리고 밥을 바꾼다, 밥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밥이 바꿔줘서 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전산으로 전공의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결국에는 업무의 복잡도나 그리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가짜 노동의 비율이 엄청 늘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당직을 서면서 또는 저희 교수들이 느끼는 게 이거는 본질적인 진료와 상관없이 너무 로딩이 세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시는 140시간, 솔직히 저도 이제 뭐 신경외과 근무 이런 당직 인턴 때 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낮에 잠도 자고요. 생각보다 그 업무의 밀도가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저번에 제가 그 의정 갈 때는 그때 김윤 교수님 이제 반대편으로 제가 나왔을 때 했던 얘기인데, 연배에 있는 교수님들은 지금 인턴들이 필름도 영상의학과에서 안 찾아오는데 어디에 일이 있냐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되게 바쁩니다. 전산화가 되고 고도화가 되고 또 의료도 더 정밀한 또 정교한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더 까다로워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응급수술 생기면은 외과 1년차가 그냥 뭐 앞에 맹장수술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면은 바로 수능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을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수술 하나를 시작하려고 해도 그냥 수술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전후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좀 돌아올 거야.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성세대 분들이 생각하는 80년대, 90년대의 성공 방정식, 결국에 우리가 140시간을 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뭐 이거는 병원도 그런데, 저는 이제 기업 강연을 많이 가는데 기업 강연에서도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지식 경쟁 사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국은 뭐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월화수목금토를 일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일을 해야지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거를 우리가 도망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더 임금을 깎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뭐 철을, 뭐 강철을, 뭐 스틸 이런 것들을 더 싸게 만들어서 중국보다, 또는 중국보다 전기차를 더 싸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중국이랑 우리가 싸울 거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지식 경쟁을 해서 소프트 파워를 갖추고 우리가 해자를 갖추고 그 해자에 물이 고이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일을 바라보는 문화는 대개는 8, 90년대 성공 방식이 머물러 있죠. 농업적 근면성이 기본이 되고, 그래서 상사보다 일찍 왔다가 상사가 가는 거 보고 늦게 가야 되는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태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전문 연구 요원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박사과정을 한다라고 하면,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실은 뭐 내가 실험을 돌려야 되는 그 실험 기기가 밤에 예약돼 있으면 밤에 나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콘포카 이런 굉장히 비싼 그런 뭐 현미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밤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무조건 그래도 아침 9시에 찍어야 되면, 지금은 없어진 걸로 아는데 결국에 약간 옛날 그런 근태 문화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아직까지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의 이제 울트라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고, 이게 뭐냐면 서케디안 리듬은 24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울트라디안은 24시간보다 짧은 리듬들입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반짜리 리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뭐 1시간 반 일하고 그리고 쉬고 또 1시간 반 일하고 쉬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블락을 만들어서 몰입하는 식으로 하루에 최대 한 4시간 반 정도, 뭐 4시간에서 4시간 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 대가가 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이제 연구들을 보면 음악가들 중에서 굉장히 천재 음악가, 대가가 된 분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또 수학자들도 그런 분들이 많고, 책에서는 언급을 하지만 허준희 교수님이나 엘버트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찰스 다윈 같은 분들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돌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4시간을 운영하는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갓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시간 반 자면서 나머지 시간을 일로 꽉 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4시간 반을 자면 사람이 머리가 나빠져요.
어느 정도로 나빠지냐? 이게 체계로 데이터가 있는데 조종사가 과로를 하게 되면 13시간 이상을 한 큐에 비행을 하게 되면 멀쩡한 비행기를 땅에다가 추락시킬 가능성, 이걸 이제 CFIT라 그래서 영어로 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 잘 작동하는 비행기를 땅으로 추락시키는 거죠. 그 확률이 정상적으로만 일하는 것 대비 한 5.7배 정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죠. 미국에서도 리빗 지원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밤샘을 하는 전공의가 약을 잘못 줘서 환자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실제 그 과로 또는 수면 박탈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24시간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내 머리가 100%, 200% 그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잘 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허준희 교수님이나 또는 한강 작가님 이런 분들 하시는 게 보면 운동하시고 잘 먹고, 그 다음에 한강 작가님 인터뷰 보면은 차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돌봄하면서 이렇게 머리 비우고 걷고, 결국에는 나를 차분하게 만들고 내 뇌의 코티솔, 내 뇌의 스트레스와 내 몸에 부신에서 분비하는 코티솔 레벨,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만들고, 그 결과로 뇌가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자기 돌봄을 해주면 운동하는 거 스트레스 레벨 낮아지죠. 또 가만히 앉아서 책 보는 거 슴슴한 즐거움 얻으면 다 코티솔 레벨 떨어지고 전두엽 기능 좋아지고 편도체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몰입할 수 있는 사람 되거든요. 머리 좋아집니다. 그러면 일은 더 조금 해도 퍼포먼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제가 논문을 예전에 카이스트 있을 때 가장 많이,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이 썼을 때가 거의 뭐 일주일에 한 편씩 또는 2주에 한 편 정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책도 사실은 절반 이상의 원고를 한 열흘 만에 썼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하루에, 이번 책은 제가 하루에 최대 한 4시간 정도 썼고요. 예전에 이제 과기원에 있을 때 논문 쓸 때는 한 번에 한 2시간 정도밖에 그 지필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나머지 시간에 그럼 뭐 하느냐? 마찬가지로 악기 연습하고 운동하고 책 보고 논문 읽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내 머릿속에 뭔가 황금이 차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는 써놓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미 막 예를 들어서 뭐 점심 때 몸에 안 좋고 머리 나빠지는 브레인 포그 생기는 막 탄수화물 잔뜩 먹고 그 다음에 혈당 스파이크 와 있는 상태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멍한 상태에서 기한이 안 써진다, PPT 자료가 안 만들어진다 이러면서, 그리고 굉장히 느린 속도로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게 또 약간 내가 생색 낼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실제 내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티비티, 어떤 생산성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우수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있다는 이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성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 시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네, 사람의 성과를 사실 계측하는 게 몹시 어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뭐 사실 줄잘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일본 장군 중에 무다구치 렌야라는 분 혹시 아세요? 그분이 그 임팔 작전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작전이 있습니다. 네, 히말라야 저쪽에서 이제 했던 작전인데, 그래서 그분이 인터넷에서 독립투사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이제 지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떼죽음을 당하게 만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했던 명언 중에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풀만 먹어도,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만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군대에서 살아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보급이거든요. 근데 이 보급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정글에 들어가서 그 풀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뭐 그냥 병사, 아사 이렇게 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 있잖아요. 약간 일제시대 때 제가 보기에는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성으로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내려와서, 아마도 근데 우리가 제조업을 하던 시절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할 때는, 그때는 실은 뭐 예를 들어서 미싱을 돌립니다. 저는 그것도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싱을 돌리면 사실 제한 요인이 사람이 미싱 돌리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또 연장 근무를 해갖고 그러면 산출물을 늘리면 인건비는 조금 더 아끼고 더 싸고 더 많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완전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문제는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태가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좀 근태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그 환경에서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나의 건강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 당직을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건강 관리는 몇 개월 정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3, 4월은 좀 병원을 쉬었었고 5, 6월은 지금 이제 뭐 퇴사 준비를 하면서 일단 외래 진료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직을 그만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좀 쉬면서 잘 자고, 일단 잠을 잘 자는 게 그냥 무조건 장땡입니다. 일단 잠은 몇 시간 정도 그러면? 7시간 반에서 8시간 정도를 그때는 잤습니다. 일단은 잠을 잘 자고 그 다음에 술을 안 먹고, 거의 지금은 뭐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만
이게 술이 2달간 휴직을 했었는데 점점 줄다가 휴직 만렵이 되니까 그냥 끊겼어요. 이게 결국에는 밤낮 바뀌고 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도 안 먹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마시는 드시고, 경우 있죠. 또 그러면 스트레스 오르고. 저녁에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딱 한 잔만 오늘 스트레스 이걸로 푸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일단은 잠 잘 자고 술 줄이고 그리고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죠. 일단은 첫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지방이 4kg 빠졌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근육이 4kg 빠지고 지방이 8kg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제가 휴직을 하기 전에. 그런데 2달 쉬면서 지방만 4kg 빠지고 근육은 뭐 좀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근력 운동 위주로 이제 운동을 하면서 또 이제 국민체력 100 흑역사죠. 그 영상에서 나와있던 그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많이 좀 좋아져서 근육량은 훨씬 더 이제 늘어있고 체중은 이제 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결국에는 환경이 바뀌면 많은 게 좋아지고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어찌 보면 집어 던져 놓은 그 환경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고 책에서는 이제 호르메틱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도 김 작가 TV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활성산소를 참 무서워하지만 활성산소도 운동에서 나오는 적당한 정도는 오히려 노화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고장난 미토콘드리아 태워주고 이런 걸 이제 호르메시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많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활성산소가 나를 공격하죠. 뭐 술을 과음한다거나 줄 담배를 핀다거나 모든 것들이 이런 호르메틱 곡선을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다 떨어지는 곡선. 그래서 뭐 물도 그렇고요. 너무 많이 마시면 해롭죠. 물도. 물 중독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으면 아침에 깨기가 어렵고 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있고 또 책도 쓸 수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기 때문이죠. 너무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몸과 뇌를 녹여버립니다. 이런 호르메틱 곡선을 따르는 게 참 많은데 뭐 근력 운동도 사실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삶의 골딜락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악기도 잘하고 싶고 달리기도 잘하고 싶고 그리고 연구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각각을 다 골딜락스에 해당하는 만큼 하면 제일 이익일 거잖아요. 그거보다 무리해서 해봤자 몸과 마음만 상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호르메틱 곡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일은 그냥 무조건 많이 하면 좋고 활성산소는 무조건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흑백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운동 뭐 적당히 하는데도 야 활성산소 나와서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그렇죠. 운동으로 빨리 죽으려면 하루에 40km 정도를 달려야 되거든요, 거의. 풀코스. 예, 그러니까 킵조개, 엘로이드 킵조개가 그 정도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야지 이제 운동으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필요한 공포를 가지죠. 운동을 하기 싫다라는 핑계를 그렇게 돌리는 게 아닐까. 맞습니다. 뭐 보통 이제 저를 공격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또 막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또 달리기 하다 보면 약간 좀 연배가 들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노안이니까 너는 뭐 가속 노화가 됐다 이렇게 욕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운동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그냥 그렇게 돌려 까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책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게 수면이 조속 노화의 출발점인 거죠? 네.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교수님은 7시 반에서 8시간 정도 주무셨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그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김 작가 TV 과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영상들 풀버전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건강 팁들이 있습니다만 숏슬리퍼와 또 롱슬리퍼가 있고 뭐 올빼미 그리고 반대로 종달새형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의 수면 욕구는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7시간에서 7시간 반 이상은 좀 주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면이 부족하면 이제 보통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생활 습관, 특히 음식 취향, 그 다음에 수면, 스트레스 호르몬 요 세 가지가 이제 셋이서 손잡고 춤추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나빠지면 나머지 두 개가 따라서 나빠집니다. 실제 제가 강연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보여드리는데 밤새고 나면 다음날 편도체, 욕심 부리는 뇌의 중추이기도 하고 화의 중추이기도 하고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을 새고 나면은 음식 취향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또 밤을 새고 나면 코티솔 레벨이 많이 올라가는데 이 원래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은 부신 피질에서 분비를 합니다. 콩판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런 장기인데 아침에 일어날 때 쭉 나왔다가 낮에 그리고 저녁에는 싹 떨어집니다. 이게 잘 떨어져 있어야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항시 술 마시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음식을 너무 몸에 안 좋게 지저분하게 드시거나 아니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나 하면 이 코티솔 레벨이 이걸 이제 페이직, 올라가다 떨어지는 걸 페이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위상적 분비라는데 이게 아니라 토닉, 계속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코티솔은
또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코티솔은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키고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려요. 다 붙어 있는 거네. 예, 연결됩니다. 식단, 수면은. 예, 그러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다음날 잠은 더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습관 취향 그리고 문제는 이 그 악순환, 잠과 코티솔의 악순환이 이제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코티솔은 내 몸에 들어온 에너지를 내가 어디다가 저장할지를 결정합니다. 일단은 근육은 녹여버려요. 먹는 거는 복부지방 아니면 지방간으로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동안 경험한 체성분 변화, 저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술 더 많이 드시고 하면. 그런 변화가 이제 생겨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자, 배가 나오면 복부지방은 염증 물질 분비합니다. 그러면 염증이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진다는 건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내가 먹었을 때 그 탄수화물을 또 근육으로 보내느냐 지방으로 보내느냐의 비율이 바뀐다는 거예요. 체형이 나빠지고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만성염증이 생기면 혈관 내부가 쭈글쭈글해지면서 플라크가 생기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나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뇌경색도 자라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 가속노화랑 똑같은 건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만성질환이 다 땡겨지고 그리고 심지어 암도 잘 걸립니다. 코티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살기 위해서 세포가 분열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분열할 때 DNA 카피할 때 에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에러가 많으면 암세포가 되고 적당하면 좀비세포, 노화세포가 되는데 그 많은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게 이제 NK세포, T세포들 이런 것들이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게 딴 게 아니라 코티솔이 많이 떨어뜨립니다. 코티솔이 스테로이드거든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면역력을 높이려고 면역력 영양제 드실 게 아니라 잠 잘 자야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입니다. 아무리 이거는 뭐 아연을 먹고 뭘 드시고 소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 영상 보시면 분 그런 댓글 남길 거예요. 그걸 누가 모르냐. 근데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내가 회사 가서 일하고 야근하고 또 왕복 시간 다 하면 잠잘 시간이 부족한 거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건 어떻게 뭐 구조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생활 습관과 식단과 수면이 다 연결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식욕 폭발이나 잘못된 식단을 하는 것들을 좀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술을 안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나쁜 게 술입니다. 요즘에 제가 술맛 떨어뜨리는 이야기를 잘 하는데 와인이 1cc에 1칼로리입니다. 1cc 1칼로리. 그러니까 와인 각 일병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고 제 환자분들 중에도 각일병 체성분 개선이 없는 분들 중에 아무리 제가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뭐 PT도 하고 단백질도 먹고 근육이 안 붙는 분들 보면 와인을 또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와인 한 병은 그럼 몇 칼로리 정도 돼요? 750칼로리 레드와인 한 병이 14% 기준 750칼로리입니다. 술은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그 1cc, 그러니까 알코올 1g, 1cc는 아닌데 약간 그 무게, 밀도가 1이 아니기 때문에 알코올 1g당 열량의 7kcal인데 이게 들어오면 그냥 다 복부지방과 지방간의 형태로 저장된다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코올이 만드는 염증, 그 다음에 코티솔 상승 때문에 그 내가 알코올로 먹은 에너지만큼의 근육을 녹여다가 지방으로 더 갖다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죠. 레버리지죠. 그래서 사실 술 먹을 거면 설탕 콜라 드시는 게 낫고 물론 그것보다는 당연히 제로가 낫고요. 근데 술은 정말 나쁩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지침서를 보면 잠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 사정 때문에 저도 교대 근무를 했었으니까 밤새고 그런 경우에 일단은 술은 먹지 말아라. 그게 그 과로사를 향한 악순환에 들어갑니다. 술 먹고 수면의 질 더 떨어지고 술 먹으면 우울감이 심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더 올라가니까 수면, 스트레스, 그다음에 생활 습관 요 안에 또 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절대 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물론 당연히 건강하게 드시는 노력 좋고 당직표를 잘 짜야 됩니다. 만약에 교대 근무를 한다고 하면 순행적 방향으로 짜야 돼요. 순행.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이타임에 근무하고 이브닝 타임에 근무하고 나이트 타임에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짜야지 역행으로 짜면은 몸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서 식사도 나빠지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그러면 코골이 생기고 붓고 사실 이런 분들 중에 비만하시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GLP-1, 위고비 같은 거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작년에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위고비가 나오기 전이어서 다른 약을 이용을 했거든요. 삭센다 말고 또 다른 약이 있습니다. 당뇨에 쓰는 약이 있는데 트룰리시티라는 약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약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때 샘플을 받아서 맞았을 때 그때는 제가 학생 때였고 밤샘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억이 이 약을 딱 맞으면 술 생각도 하나도 안 나고 그 다음에 달고 기름지고 짜고 맛있고 가공식품 이런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에 걸쳐서 거의 한 5-6kg가 빠졌어요. 근데 물론 샘플로 받아서 맞은 거여서 그 다음에 끊어버렸는데 근데 당직을 서면서 그걸 맞으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만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수면 박탈하는 거는 그리고 안 좋은 지금 근로 환경에 놓여 있는 거는 거꾸로 위고비를 맞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네. 정말 위고비를 맞아볼 만하고 실제로 이제 주변에 내과 선생님들 당직 서시는 분들 네. 보면 저도 경험을 했지만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오르고 고지혈 수치도 나빠지고 다 나빠지거든요. 허리 둘레도 늘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연하게 혈압 혈당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위고비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GLP-1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들을 너무 이제 뭐 꺼려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면 그 스트레스에 의한 이런 식욕 폭발 이런 것들 좀 이제 잡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면 죽겠다 그 생각이 바뀝니다. 제가 위고비도 샘플을 이제 구해서 맞아봤는데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은 술 생각이 진짜 안 납니다. 정말 조금만 맞아도 안 납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사람 뇌가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취향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면 박탈이나 스트레스에서 바뀌는 거에 역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금 약의 도움을 받아서 선순환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가 정신건강의학과를 너무 이제 가는 것을 또 꺼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많은 이 임원분들 상대로 강의하다 보면 거의 뭐 단골 질문이에요. 내가 뭐 잠 중요한 거 모르냐? 일이 많고 밤에 계속 떠나지 않는다. 물론 당연히 명상도 해볼 수 있고 운동 다 이거 당연히 하고 있다 하십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맞는 우울증 약, 맞는 항불안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안 좋은 코스로 가는 게 술을 이제 때려 마시고 자거나 잊고 싶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졸피뎀 같은 그런 수면제 확 먹고 자는 거예요. 근데 졸피뎀 같은 약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간 남용하시게 되면 약효는 떨어져요. 점점. 내성이 생겨요. 사용량은 늘게 되고 나중에는 약 없이는 못 자요. 뇌가 오히려 안 좋은 방향의 악순환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신과 선생님을 만나셔서 그 상황, 힘든 상황, 이게 결국에 뭐 적응장애나 약간의 우울 에피소드가 이렇게 겹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약하게 약을 쓰면 수면 사이클이 좀 돌아오고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아침에까지 새벽까지 오래 잘 수 있게 되고 자면서 소변 보던 것도 조금 줄어들고 예민하게 깨는 것도 줄어들게 되면 선순환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도 받아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수면 위생 다 알고 계시는 거 이거 뭐 모르는 분들이 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과 수면에서 잘못된 걸 해결하는 게 먼저지만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위고비를 맞든 아니면 뭐 정신과를 상담을 가서 이제 하는 이런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근데 뭐 그렇게도 안 되고 정말 삶이 망가지는 악순환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 그때는 뭐 직장을 사실은 그러니까 잡을 바꾸거나 잡을 바꾸는 것도 저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